참여할지 안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도왔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발적인 발언 느낌이 확 오시죠?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우방국들을 향한 미국의 태도가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굳건했던 대서양 동맹에 전례 없는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 자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에서 시작된 한 갈등이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나토 동맹을 뒤흔들고 결국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싹 다 맞춰볼 겁니다. 흩어진 뉴스들 사이에서 진짜 핵심 흐름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미군 철수 위협부터 시작해서 그 기폭제가 된 이란 갈등, 그리고 척척 갈라지는 나토 동맹, 이에 맞서는 유럽의 독자 노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차례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철수 위협. 수십 년 동안 유럽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이 진짜 충격적인 카드를 던졌죠. 설마 진짜로 뺄까? 네, 진짜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가 독일 주동 미군을 줄이는 방안을 대놓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있는 미군도 뺄 수 있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여지를 남겼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쭉 이어져 온 우리가 남이가 하던 가치 중심의 동맹에서 이제는 철저한 비용과 거래 중심으로 거대한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파트.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균열이 생겼을까요? 시선을 유럽에서 중동으로 살짝 돌려보면 그 갈등의 뿌리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인과 결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첫째, 미국이 이란이랑 갈등이 심해지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국들한테 해군 좀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둘째, 근데 유럽 국가들이 우린 그 전쟁 동의 못해 하면서 파병을 탁 거절해버립니다. 셋째,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서 그래? 그럼 우리도 니들 지켜주는 미군 뺄 거야 하고 보복성 카드를 꺼내든 거죠. 동맹국들 입장에선 완전히 주고받기식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유럽 리더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독일의 프리트리그 메르츠 같은 인사들은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력도 없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뼈저리게 겪었다라고요. 확실한 전력도 없는 미국의 행동에 맹목적으로 끌려가서 피 같은 비용을 치를 순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뼈아픈 경험들 때문에 동맹국 사이의 신뢰가 확 식어버린 거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엇박자가 계속되다 보니 결국 70년 역사 자랑하는 나토라는 거대한 방위 시스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외신에 보도된 펜타곤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개념인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옛날엔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 다 훌륭한 동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국방비 더 내거나 미국 작전 도와주는 이스라엘, 폴란드 같은 나라는 착한 동맹. 반대로 자국 이익에 따라 파병 거부한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나쁜 동맹.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 나왔다는 보복 옵션들의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군사기지 못 쓰게 막은 스페인은 나토에서 일시적으로 쫓아내자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파병 거부한 영국의 아주 뼈아픈 영린이죠.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에서 영국 지지를 철회하겠다. 심지어 매년 하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아예 미루거나 취소하겠다. 이런 말들까지 거론됐습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 같이 싸워준다는 그 집단방위 체제의 근간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현상인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유럽이 미국의 압박에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독자적인 방위 노선을 걷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반격 카드도 꽤나 맵습니다. 스페인은 자국 내에 있는 핵심 미군 기지 사용을 아예 꽉 막아버렸고요. 영국은 미국 노선에 비판적인 프랑스랑 손을 잡고 미국 주도가 아니라 우리 유럽끼리 호르무즈 해협을 지킬 독자 함대를 만들자는 회의를 열었죠. 이탈리아는 20년이나 유지하던 이스라엘과의 국방 교류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미국 친한 우방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도 더 이상 미국 지시만 기다리지 않겠다, 홀로서기 하겠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거대한 체스판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과연 아시아,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지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여러분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유럽에서 저렇게 70년 된 혈맹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병력 빼겠다는 위협을 받는 마당에 과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있을까요? 28,000명,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군인 몇 명이 있냐의 문제가 아니죠. 동북아 안보의 척도이자 가장 강력한 억지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마찰이 생길 때마다 이거 진짜 병력 빼는 거 아니요?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한국 상황은 유럽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는 미국 입장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대중국 견제용 핵심 요충지고요. 둘째, 미국 의회가 꽉 쥐고 있는 강력한 법적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갈등 상황에서 굳이 미국 심기를 대놓고 건드리는 공개 비판을 피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 하나 보고 가실게요. 바로 제1도련선입니다. 들어보셨죠? 미국의 방위 전략에서 중국이 바다로 뻗어나오는 걸 콱 막아놓은 1차 방어선인데 한반도가 딱 그 선의 한가운데 핵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체스판으로 치면 퀸이나 룩 같은 위치라 미국 입장에서 단순히 돈 좀 아끼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훌쩍 빼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 유리한 또 하나의 철벽, 바로 미국의 국내법인 국방수권법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설령 미국 대통령이 마음먹고 주한미군 대폭 감축해 지시해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병력 빼는 데 필요한 예산 자체를 단 한 푼도 못 쓰게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미국 정치권의 초당적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 독단으로 미군을 확 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정부의 태도 차이도 결과를 갈랐습니다. 유럽은 미국 너네 전쟁 방식 틀렸어 하면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기지도 못 쓰게 막았었잖아요.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으로는 아주 중립적인 스탠스를 지키면서 영내에 있던 미군 장비가 딴 데로 이동하는 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수용해줬습니다. 철저하게 손해를 따지는 거래적 관점에서 보면 이 대응 방식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만들어낸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챙겨가야 할 진짜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주한미군이 한꺼번에 방을 빼는 일은 없겠지만 이들을 운용하는 방식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반도에 딱 붙박이로 고정된 방어군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위기가 터지면 휙휙 차출돼서 날아갈 수 있는 유연한 글로벌 기동군으로 그 성격이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딱 이렇게 강조하죠. 이제 중요한 건 지상군 머릿수가 아니다라고요. 급변하는 위협에 맞춰서 해군, 공군력,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투력을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군 병력이 숫자상으로 조금 조정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우리나라 안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짚어드린 내용들 어떠셨나요? 국제정세에 거대한 판이 뒤집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유,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공유하던 전통적 낭만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청구서를 들이밀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냉혹한 거래의 시대가 열렸죠. 자, 그렇다면 질문해봐야 합니다. 동맹마저 철저히 이익으로 계산되는 새로운 규칙 속에서 과연 기존의 자유세계 질서는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냉혹한 거래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묵직한 고민거리를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지식의 핵심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